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신당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포시가 쓰레기장이 된 어린이 놀이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공사 중 상수도관이 파손돼 일대의 물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예방대책 수립이 시급합니다. 기상이변으로 표고버섯의 냉해 피해가 심각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총선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제3지대 몸집 불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창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이준석 신당과 민주당 탈당을 예고한 이낙연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에 관심이 쏠립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 내세운 개혁신당의 첫 번째 공약은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MBC와 KBS, EBS 사장을 선임할 때 임명 동의제를 거치도록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는 겁니다. 이 위원장은 이를 포함해 개혁신당의 10대 기본 정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중앙당 창당이 완료되는 시점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해내는 저희의 철학을 담은 정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일부터 모집에 들어간 개혁신당의 당원은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지역 당원은 시도당 창당 기준인 1,000명에 근접했고 호남 지역 전체로는 2천여 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의 신당 창당 작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광주를 찾은 이 전 대표는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 탈당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양측의 연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고 이준석 위원장도 이 전 대표의 탈당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건 예의에 맞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아니라 약간은 지지율이 상승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당선까지는 못 간다. 그러면은 이제 결합의 유인이 줄어드는 것이죠. 하지만 이낙연, 이준석 양측 모두 이번 총선을 통해 탈당과 신당 창당의 당위성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라 제3지대 합종 연횡에 대한 논의는 어떤 방식으로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 대한 평가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걸로 예상되면서 현역 의원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주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현역 의원들의 평가 내용이 담긴 서류를 바탕으로 공천심사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공개되지 않지만 민주당 안팎에서는 하위권 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이 개별 통보를 통해 불출마 의사를 타진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위 10%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득표율의 30%, 하위 10에서 20% 의원은 득표율 20%를 감산한다는 점에서 평가 결과 하위권에 속한 현역 의원들은 총선 재출마에 큰 걸림돌이 될 걸로 보입니다. 목포시가 쓰레기장으로 전락한 어린이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관내 일부 놀이터가 쓰레기로 뒤덮인 채 방치돼 있다는 MBC 보도 이후 파손된 안내판을 보수하고 임시 인력을 배치해 공원 청소와 시설 관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놀이터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목포 지역에 66개소의 많은 놀이터가 있는 만큼 1놀이터 1담당제 지정을 비롯해 쓰레기 수거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15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2명이 숨지고 2명을 다치게 한 살인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가 유도신문 등 강압적으로 이뤄졌고 증거와 진술도 맞지 않았다는 건데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던 부녀는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해 변호사와 재심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교도소 문이 열리고 백발의 한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지친 모습으로 차량에 탑승합니다. 15년 전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의 주범으로 딸과 함께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백모 씨입니다. 지난주 광주 고등법원은 이 사건의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부녀는 같은 날 교도소에서 임시 출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도구인 막걸리의 출처를 밝힐 CCTV 증거가 진술과 맞지 않고 검사가 유도신문을 했던 것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똑바로 안 잡아가요. 똑바로.
말하고 막 나오는 게 아니고 좀 생각을 해서 생각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왜 거짓말했습니까? 재심을 이끈 박준영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당시 검사와 조사관이 강압 허위 수사로 사회 능력이 낮은 가족을 범인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 자백을 발현하는 과정에서 강압, 회유, 기만, 이간질 등 이 불법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도저히 그 자연스럽게 나온 자백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현재 백씨 부녀는 우선 가족과 함께 지내며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는 이들을 도와 그동안 확보한 증거를 통해 재심 절차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절차적 위법, 또 실체상의 문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심 개시 결정에는 일부가 이제 정리되어 있는 거고요. 재판 과정에서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밝히고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찰이 오는 11일까지 이번 결정에 불복하지 않으면 재심 절차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지 12년 만에 뒤집힌 이번 사건에 사회적 관심이 커진 만큼 그날의 진범을 찾기 위한 재수사 등의 과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최근 지하에 있던 상수도관이 파손돼 인근 주민들에게 물 공급이 끊기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도로공사 중 발생하고 있는데 상수도관 파손을 막기 위한 예방대책 수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파손된 상수도관 주위로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작업자들은 긴급 보수에 나섭니다. 지난 3일 지방도로 확장 공사 중 지하에 매립돼 있던 상수도관에 충격이 갔습니다. 이 사고로 인근 700여 세대에 2시간 넘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파손된 상수도관이 설치된 것은 지난 2009년. 환경부 상수도관 설계 기준상 지하 1.2m 아래 있어야 하지만 45cm 깊이에 매립돼 있었습니다. 바로 밑에 있을 거라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아직까지 깨야 되니까 깨면 이제 충격이 가죠. 지난해 10월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도시가스 관로 설치 공사 도중 주변에 있던 상수도관이 충격을 받아 파손된 겁니다. 당시 인근 마을 1200여 세대에 7시간이 넘게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1.5 정도로 저희가 생각했는데 이 심도나 이게 좀 틀린 거예요. 심도. 넘나기가 틀린 거예요. 반반이 있다거나 아니면 구조물이 있어가지고 횡단을 해야 되거나 이런 여건들을 이제 재반상을 제가 솔직히 모르기 때문에. 상수도관은 도로공사 등의 작업을 할 때 파손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공사 담당과 지작물 관리 담당 등 관련 부서들은 공사 전에 반드시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주의할 점 등을 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의를 했더라도 공사 현장이 많다 보니 직원들이 모든 현장에 상주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 그분들도 일정이 되게 많으니까 저희 일할 때 계속 나와서 보고 있기가 좀 그 도로공사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되게 많잖아요. 공사 담당자와 작업자들이 보다 주의하는 것이 상수도관 파손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비하신 분들 이동적으로 오셔가지고 그 내용을 소지를 좀 하고 있으면. 상수도관 지도와 설계도가 있지만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단순 부주의인지 아니면 상수도 지리정보 시스템 GIS 문제인지 파악해 면밀한 대비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5.18 진상조사위가 지난해 말 활동을 마무리한 가운데 해남 안매장 추정 유골의 DNA 분석 결과 기존 5.18 유가족과 일치하지 않는 걸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조사위는 5.18 당시 행방 불명자로 신고 접수된 242명의 가족에 대한 체열을 실시해 수습된 유해와 유전자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고 체열하지 않는 14가족을 대상으로 대조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18 조사위의 공식 활동이 마무리됨에 따라 DNA 샘플과 분석 결과, 시신, 유골 등은 광주시에 이관돼 지속적인 확인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전남교육청이 교육부의 교육발전특구 공모 준비에 본격 나섰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발전특구 1차 공모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전남발전 전략과 연계한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와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 개발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자율형 공립고 2.0 모델은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교육 혁신과 지역 정주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발전 특구의 핵심 과제로 올해 2월 9일까지 공모를 거쳐 3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 주관 제13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가 완도에서 열립니다. 올해 행사는 전국 수산인이 참석한 가운데 4월 14일 완도 청해진 스포츠센터에서 열릴 예정이며 대한민국 수산대전 등 판촉전, 바다쓰레기 수거, 마을어장 가꾸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에게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전남 출신 대학생을 위한 전남도립 전남학숙이 2024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총 157명으로 지원 자격은 광주시와 인접시군 소재 대학 신입 재학생과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입니다. 전남학숙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매학기 장학금을 수여하며 취청원 및 동아리 활동, 문화탐방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나 취약계층의 부모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돌봄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몰리는 일부 초등학교에서 학생 선정과 관련해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공정하냐는 겁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금 당장 쉽지가 않아. 올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30대 김모 씨.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 초등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올해 3월 시작되는 돌봄 교실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이의 생년월일이 다른 학생보다 빠르기 때문에 돌봄 교실 말고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좋을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선정이 안 되면 학원이나 이렇게 애를 내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하루 종일 계속 학원을 계속 돌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김 씨의 자녀가 입학할 예정인 이 초등학교는 40명 규모로 돌봄 교실을 운영할 예정인데 신청자가 40명이 넘을 경우 12월, 11월생처럼 생년월일이 늦은 순서대로 돌봄 교실 학생을 선정합니다. 연말에 태어난 아이들은 연초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발육이 늦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상 우선권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입니다. 돌봄의 취지가 어린 학생들, 어린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생년월일이라는 그 기준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 측의 입장에 학부모는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가정 형편과 아이의 상태 등을 면밀히 고려해 선정하거나 추첨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학생 수 늘어났으면 그만큼에 대한 애들을 위해서 제도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거. 뽑는 기준이라는 게 생년월일이라는 게 이게 너무 객관적이지 않은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돌봄교실 아이들을 선발하는 것은 학교 측의 재량이라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지원 예산을 늘려 돌봄교실에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돌봄 원하면 올해는 전부 다 저희들 수용을 해서 최대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주로 신축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수요가 늘고 있는데 광주시 교육청은 올해 150여 곳의 초등학교 중 10여 곳에서 돌봄교실 초과 수요가 나올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을 극복하자고 하기에 앞서 돌봄 공백이나 기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장흥 지역 대표 특산물 가운데 하나인 표고버섯이 냉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도 아니다 보니 농민들은 보상을 받기도 어려워 한숨만 쉬고 있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표고버섯을 키우는 통나무가 일렬로 끝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나무 사이사이에는 검은색의 표고가 눈에 띄고 덜 자란 버섯도 적지 않습니다. 봄철에 나왔어야 할 버섯들이 이상기온으로 조금 더 빨리 자라면서 냉해 피해를 입은 겁니다. 지난해 11월 따뜻해진 날씨로 표고버섯이 일찍 자라기 시작했는데 곧바로 닥친 한파에 얼어붙은 뒤 날이 풀리면서 그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루라든가 육수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전량 다 폐기 처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일일이 또 인건비 들여가지고 따가지고 구덩이 파가지고 다 묻어야 됩니다. 그럴 형편입니다. 그래서 냉해를 입은 표고버섯을 제거해야 올가을에 다시 수확이 가능한데 버섯들이 수분을 가득 머금고 있어 따기도 힘듭니다. 이 표고버섯으로 1년 농사하고 또 나무 사고 또 인건비도 줘야 되고 지금 산에서 벌목부터 해야 되는데 뭔 돈으로 인건비를 줘야겠어요 진짜.
너무 힘들어요. 진짜 농사 짓기에는. 농부들은 너무 매일같이 울어요, 진짜. 현재까지 장흥 지역 6개 농가 19만여 개의 온목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장흥군은 표고버섯 150개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전수 피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저희 이번 주 중으로 피해 임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일단 취합해서 이제 복구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으로 있고. 한편 노지 표고버섯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품목에 빠져 있다 보니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받을 길이 없어 농민들의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다음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에 함께해 주신 분들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전라남도 대표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가 청룡해를 맞아 2월 13일까지 설 기획전을 운영합니다. 설 기획전 상품에 한해 단일 품목 20개 이상 구매 시 대량 주문 할인을 실시해 전체 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설맞이 농축산물 할인 지원으로 11일부터 한 달간 소고기와 삼겹살 등 총 22종에 한해 중복 할인도 가능합니다. 남도장터 설 기획 상품은 신선식품부터 가공식품, 전통주류 등 380여 품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신한군이 전국 최초로 시중금리의 2배가량인 햇빛 아동적금을 출시하기로 했습니다. 신한군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 연합회와 7개 지역농협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대 4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햇빛 아동 장학적금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오늘 4월부터 5월까지 2달 동안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햇빛 아동적금은 신재생에너지 협동조합과 지역농협의 지원으로 기준금리 3.5%의 2배 이상인 연 7.5%의 금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라남도는 식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2개 사업에 8,400억 원을 지원합니다. 주요 사업은 가로수알과 콩 등 전략작물 직불제와 논타작물 재배 지원, 농가 기본소득 보전 및 경영안전망 구축, 벼경영안전대책비 등으로 전라남도는 기후변화로 잦아진 재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0.5헥타르 미만 소규모 경작농에게 지급되는 소농 직불금이 기존보다 10만 원 인상된 130만 원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상점가 대상으로 공모한 2024년 활성화지역 공모사업에 목포 원도심 상인회가 선정됐습니다. 목포 원도심 상인회는 올해 축제와 이벤트, 문화공연, 플리마켓 등을 개최해 원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침체된 원도심 상점가의 매출 증대를 통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입니다. 신한군은 서보미술문화재단과 암태면 도창 아트빌리지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암태면 도창마을에는 예술적 창작 공간 창출과 지역 주민 문화예술 공동체 조성을 위해 2시간이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보미술문화재단은 한국 고유의 미술운동인 단색화의 거장 박서보와 백과 뜻을 같이 하는 작가들이 1994년 설립했습니다. 오늘 비와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내리겠고요. 양은 전남 동부 내륙에 1에서 3cm, 중부 내륙은 1cm 내외가 되겠습니다. 도로 위로 빙판길이나 살얼음이 기는 곳이 있겠는데요. 보행 및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아침에는 영하권이 보이며 춥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올라 포근해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 기온 한평이 영하 3도, 영암은 영하 4도까지 떨어져 추운데요. 낮에는 8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엔 지금 해남이 영하 3도, 장흥은 영하 5도까지 내려가 추운데요. 한낮에는 7도에서 9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온화해지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강원도의 낮 기온 10도가 되겠고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한때 비가 오겠고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로 오전 중 최고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낮 12시 35분입니다.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지만 모레 아침에는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 5도 내외로 떨어지는 등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압도적 성능에 그램적 가벼움, OS의 경계를 초월한 자유로운 연결까지 프로의 세계 가볍게 평정 LG 그램 프로. 리얼 카카오의 깊고 진한 임팩트, 생크림의 부드러운 디테일, 골든 블렌딩의 풍부한 퍼포먼스. 가나, 디저트의 깊이를 더하다. 프리미엄 가나. 중고차.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이 아닌 핵심을 보고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기아만의 눈높이로. 기아 인증 중고차가 당신의 새로운 자동차가 되어줄 겁니다. 오, 이거 좋은데. 기아를 만나는 새로운 방법. 이동아, 이거 봐봐. 기아 인증 중고차. Kia, movement that inspires. 당신의 하루가 더 컬러풀해지려면 영양은 더 멀티플해야죠. 건강은 기초 영양에서 시작되니까. 센트룸은 22가지 비타민 미네랄을 빈틈없이 채워줍니다. 영양은 멀티플, 인생은 컬러풀. 센트룸. 새해엔 이거지. 행운 보여주세요. NCT 도영님 기부 감사합니다. 제가요? 행운버거는 먹기만 해도 기부가 돼? 세상 가장 맛있는 기부 행운버거와 함께하세요. 더 맛있어졌어.